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가? 욕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맑고 깨끗하고 향기롭게 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말자. 강연을 잘하는 하드웨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저절로 강연이 잘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검은색 터틀넥에 청바지를 입으면 강연이 잘 됩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입고 올 걸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영주에 가면은 선비촌이라고 있죠. 그 선비촌에 가서 선비들이 앉아 있는 방, 또 선비들이 누워서 생활하는 방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럼 키가 좀 크지 않습니까? 방금 피식 비웃는 사람들이 제가 그 방을 이렇게 둘러보고 놀란 것이 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딱 닿으면 되는 그런 규모의 크기의 방들입니다. 방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방석 하나, 서한 하나, 등 하나, 그다음에 창이 있고 그런 옷걸이 정도만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DNA를 다시 남겨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법률가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법인을 만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은 분들이 재단법인을 많이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진화 생물학자들은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동물의 유적 존재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번식을 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가족을 남기는 것을,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정말 행복해 보이죠? 근데 이게 왜 행복하냐?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는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는 것이 이렇게 진화를 통해서 내 다음의 DNA를 세상에 남겨놓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행복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철학입니다. 행복 공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저는 행복은 이렇게 정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모는 욕망, 분의 분자는 현실이라고 저는 상정을 합니다. 우리가 중산층의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평대 아파트, 또 2000cc의 중형차, 500만 원가량의 월급여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010년식 K5를 타는데 아직까지 전혀 운전하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차도 거의 운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말에 지하철과 버스, 마을버스를 이용을 합니다. 문제는 이 욕망을 얼마나 현실에서 채울 수 있느냐에 따라 행복이 되는 것인데 욕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결혼하고 나서 20평짜리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 또 어느 정도 되고 나면 40평 정도 되는 대형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합니다. 2000cc 중형차가 아니라 벤츠도 타고 싶고 롤스로이스도 타고 싶을 겁니다. 이렇게 욕망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데 비해서 현실은 그대로 제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수렴하게 됩니까? 영에 수렴하게 됩니다. 추사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쓴 글입니다. 가장 좋은 음식은 두부, 그 다음에 오이, 생강, 채소와 같은 나물이다. 이겁니다. 제일 좋은 모임은 남편과 아내와 아이와 손자가 모였을 때의 모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행복이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방식은 욕망이라고 하는 기름기,
이 기름 덩어리를 짜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걸 줄여나가서 욕망을 줄이면 줄일수록 현실과 일치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행복 지수가 1에 다가갈 것이다. 제가 걷는 걸 좋아해서 주말에도 산을 돌아다닙니다. 제가 지나가는 데 밤이 툭 떨어져가지고 집에 가서 우리 막내한테 밤 한 톨 이런 게 있더라라고 구경시켜줄까 하다가 금방 다시 꺼내서 바닥에다 던져놨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고결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깨끗하다고 할 때 개결한 삶이라고 하는데, 태계 선생의 고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밤이 이웃집에서 떨어지니까 얼른 집어서 그것을 밖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옛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우리는 따라가진 못할 겁니다. 밤을 먹고 싶지 않은 마음 또는 밤을 돌려줘야 되겠다는 마음보다 이분들한테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은 이 밤이라든지 또는 다른 작은 물건이라도 내가 취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하면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겠다고 해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저는 그런 계결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혹시 초등학교 때 문방구에 가서 그 불량식품 쫀득이를 훔쳐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지만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필 한 자루를 들고 나오고 불량식품 들고 나오신 분은 지금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때 두근두근 떨렸던 마음이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처럼 관심을 많이 받는 검찰 구성원들, 검사들은 투명한 어항 속에 있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도 늘 그렇게 살지만 이 투명한 어항 속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부끄러운 것은 남한테 부끄러운 것, 내 주변에 부끄러운 것보다도 말할 수 없게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스스로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한테 늘 청렴해야 된다, 청렴해야 된다, 사람의 본성은 이런 것이다, 우리는 고결하고 계결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도덕과 당위로만 접근하면 사실은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스트 베네핏을 따져서 경제와 합리, 이성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 5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으면 그것이 2억 원의 정기예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아까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봤던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보겠습니다.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얻으려고 하면 정기예금 이자율을 3%로 번다고 하면 필요한 정기예금액 원금은 20억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로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20억을 바로 그냥 날릴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까지 더한다고 하면은 40억, 50억을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직자로 일을 하다가 또는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민간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배임 수재를 하거나 공직자 윤리법에 위반되거나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된 일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끝납니까? 퇴직금이 얼마가 없어집니까? 2분의 1 없어지죠. 징계 부과금이 나오죠. 그 다음에 형을 마치고 나면은 당연히 건강해상에서 치료비가 나오죠. 벌금이 있죠. 또 몰수가 되죠. 추징금이 있죠. 명예는 완전히 없어지죠. 친구가 없어지죠. 가족이 떠나죠. 이렇게 코스트 베네핏으로 접근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빨리 되시죠. 옛적에도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나라의 공이유라고 하는 재상인데요. 생선을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 이 물고기를 갖다가 바칩니다. 공이유가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바치는 사람이 생선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왜 받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재상이라 생선을 먹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선을 받았다가 만약에 부패한 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직을 잃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생선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장이 되고 나서 과거에 관행으로 좀 남아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없앴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면 5시간 안쪽으로 가면
검찰총장이건 검사장이건 누구건 간에 이코노미를 타고 간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탈 수 있을 때도 이코노미를 타고 해외 출장을 갈 때 우리 수사관 한 명을 더 데리고 갔습니다. 그럴 때 한 명이라도 더 가서 경험치를 쌓고 배우기를 바랬습니다. 국민들이 우리한테 맡겨준 돈, 그걸 낭비해서 그걸 가지고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하는 그런 검찰 구성은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좀 불편하자, 내가 좀 힘들자, 내가 좀 어렵더라도 받아들이고 인내하자. 저는 여러분이 특히 대검에서 솔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느라 고맙습니다.